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상의 변화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주제 같지만 우리 인터넷 세상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텍스트에서 사진, 픽처로 왔고 그리고 비디오, 동영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C통신을 생각하면 가장 적합한 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다모임, 그리고 어떤 카페나 블로그 기반의 사진을 활용한 커뮤니티를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넘어온 영상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유튜브가 있고요. 트위치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 TV가 있죠. 영상 기반의 서비스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블로그라든지 커뮤니티 중에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은 기존의 유튜브와 트위치가 제공하는 그런 획기적인 영상에 특화된 서비스는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현재는 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워낙 기세등등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공룡 같은 몸집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변화하면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변화를 어떻게 해왔냐면 옛날엔 섬유, 경공업 위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공업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경공업 회사들이 망하고 섬유나 이런 회사들은 좀 힘들어지고 중공업 회사들이 승승장구했지만 이제 IT 최첨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발전을 했지만 중공업이나 조선, 기자재 이런 업종들은 좀 쇠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도 산업이 변화하면서 죽는 기업이 있고 굉장히 커지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뜨는 기업이 있으면 죽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망받고 컸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면서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기업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걸 할 때도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산업에 적합한 업종을 갖고 있는지 적합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투자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어떤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싸이월드도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켰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공룡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유튜브의 공세에 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유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기존의 초기 사용자를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은 언제 외부의 공격을 받을지 초기 진입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난관에 봉착할 경우도 많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많고 어떤 범법에 관한 아슬아슬한 선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 기업을 좋아하긴 하지만 새로운 공룡을 맞이했을 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는 기업은 뭐냐면 이런 유튜브라는 거대한 기업에 약간 기생을 한다고 할까요? 이 숟가락을 얹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는 영상 기반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자회사에 데일리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마약배기를 파는 회사와 거의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의 자회사인 데일리앤코는 뭘 파냐? 클럭 마사지기라는 걸 팝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한 80만 개 정도 국내에서 팔렸다고 하는데 이런 영상 기반의 마케팅을 통해서 입소문을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고 사용 후기 또는
경험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한 경험담을 통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하는 회사가 에코마케팅의 데일리앤코라는 자회사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에코마케팅의 전체적인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투자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저도 실제 약간 투자를 해서 조금의 이익을 남기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등등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몇억 뷰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엔터 회사들이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박진영이라고 JYP의 대표가 라디오스타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죠. 원더걸스의 마케팅을 할 때 예전에는 미국에서 음반을 하나하나 들고 다니면서 거리 공연까지 감행을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보다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굉장히 크고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한 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완성도 높고 굉장히 군무가 딱 춤을 딱딱딱 맞춰서 잘 추다 보니 해외에서 반응이 폭발적이고 좀 중독성 있는 안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많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블랙핑크의 뚜루뚜루뚜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5억 뷰가 넘는 몇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JYP나 SM, YG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큰 기회를 얻었고요. 물론 지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듯 유튜브라는 게 어떤 회사의 투자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큰 사업의 성과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갈 때 어떻게 기업들이 적응해 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 꼭 보셔야 되고 반대로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멜론, 벅스, 지니 이런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유튜브 레드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유튜브에서 봐야 됐던 광고를 제거하고 또 스트리밍까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월 얼마? 9,900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뭐 벅스나 멜론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거의 7,000원에서 만 원 정도 할인 행사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5,000원, 7,000원, 만 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주로 보면서 광고 때문에 좀 거슬렸던 분들, 근데 음악도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튜브 레드를 결제할 유인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갖고 있던 멜론이나 벅스나 지니 같은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세상이 변할 때 기회도 생기고 어려운 회사도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잘 돈을 벌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경제 뉴스나 IT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섬유 회사에 투자하고 가죽 회사에 투자하는 거 좋긴 좋아요. 하지만은 그 회사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 미래에 정말 촉망받는 산업이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찾는 회사들은 대개 현재에 잘 적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현재도 돈을 잘 벌지만 미래는 더 큰 돈을 더 잘 버는 회사에 집중을 하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뭐냐면 KINX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포스팅을 하거나 유튜브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깊고 자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제가 뭐 투자를 했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투자는 모든 책임이 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기업이 있구나, 얘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다른 데도 적용해 보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지 제가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했던 종목 막 나중에 떨어졌다고 막 댓글 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회사는 KINX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IX라 해서 교환 서비스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항이나 뭐 인터체인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 저희가 놀러 가려면 공항에 가야죠. 뭐 대구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어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교통량이 몰리는 것처럼 인터넷도 마찬가지. 어떤 거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송수신을 하려면,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을 하려면 일본에서 개개인 가정집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집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허브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게 KINX의 역할이고요. 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무실을 살 수도 있어요. 매매를 해서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죠. 그것처럼 요즘 게임 회사나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은 거의 다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싶어, 이 정도 빌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빌리는데, 이용자가 늘고 용량이 늘고 트래픽이 늘다 보면 그걸 계속 임차하는 용량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불하는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동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풀 HD 영상을 보던 예전보다 요즘은 다 UHD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80p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보다 몇 배 이상 더 좋은 화질로 변화를 한다고 하니까 동영상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서비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들은 더 많은 용량을 임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KINX 같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물동량, 인터넷 내에서의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KINX가 허브에서 그 허브를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양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KINX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받는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KINX가 지금 갖고 있는 고객은 뭐 우리나라에서 애플, 뭐 알리바바, 텐센트, 트위치, 네이버, 카카오, 오피.gg,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피.gg, 그리고 넷플릭스도 아마 이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굉장히 크고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KINX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KT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면 KT의 회선만 써야 돼요. SKT를 이용하면 SKT만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KINX는 자체 회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KINX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KT와 SKT를 중복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KT에서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도 SK 회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고, KINX는 그들의 회선을 사용할 때 회선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KT나 SK처럼 자체 회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통신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의 회선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고객 입장에서 무방하고, 요즘에는 KINX의 회선을 이용하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로 KINX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미래에도 인터넷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 한 5년에 2배 정도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KINX의 실적도 아마 5년에 2배씩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나 뭐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가셔서 그 관련 글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절대 추천주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저는 이런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시대를 맞이해서 유튜브와 트위치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할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 올해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회사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